2023학년도 수능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사회문화 11번째 지문이고요. 그죠? 정부의 입법 절차? 한번 봅시다. 정부가 어떻게 입법 절차를 하는지. 보통 입법은 이제 국회가 하는 건데, 그죠? 정부가 어떻게 입법을 한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입법은, 입법기관이 국회죠. 국회가 이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입법부라 그러죠. 국회를.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입법에서는 법령을 실제로 작성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사법과는 구분된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입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진 않는다. 헌법에 명시한 바에 따라 법률은 국회의원 외에 정부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입법은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재정 주체를 고려하여 정부 입법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의 입법인 행정입법을 포함시킨다. 명령입법, 법규 명령의 입법인 행정입법을 포함시킨다. 법규 명령이란 나오네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통령, 총리, 각 부처의 장관 이 각각 발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한다. 봅시다. 법률안을 입안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통상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이라 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됐네요. 그죠? 정부의 제출 법률안이라 한다. 어차피 제출은 다 국회에다 하는 거고, 누가 했느냐 차이죠. 국회의원이 했느냐, 정부가 했느냐. 일반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여론이나 의원의 의지, 의원 지 마음대로, 그죠? 그 다음에 정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위반되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반된다. 행정기관의 입법인 정부 입법은 법령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입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법률안을 작성한 후 입법 절차를 시작하면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해당 법률안과 관계된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률안의 수정 또는 보완 등을 거쳐 법률안이 확정되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조금씩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입법 예고하고 난 뒤에 이제 법이 이제 발효가 된다, 그 얘기겠죠. 입법 예고를 먼저 하니까 40일. 이때 법률안을 입안한 소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동시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입법 예고 40일 동안, 그죠, 하는 모양이죠. 협의를 한다. 입법 예고가 시작되면 정부 제출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과 달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한 규제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을 통한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률안의 적절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거 일반적으로 뭐 의원, 국회의원이 하는 거와 다르게 범위가 또 과정이 다르네요. 그죠? 또 계획위원회에서 한다. 규제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규제심사는 행정기관이 입법을 통해 이루기 위해 정책적 목적에 규제가 포함되는지,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규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비해 이제 영향평가, 일단 뭐 규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한다 그랬으니까, 영향평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결과를 말하는 거네요. 결과를 예상하겠지, 그죠?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법률안을 사전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한 과정이다. 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기관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결과를 법률안을 입안한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뭐 괜찮겠네요, 아니면 안 좋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보죠. 알려준다. 하여튼 입법 예고가 끝나게 되면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할 수가 있다. 법을 조금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후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심의, 의결, 그다음 국무회의, 심의, 의결, 그다음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부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제출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에서 또 보내요. 보고 결국 이제 제출한다. 그러면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심의를 통해 의결된 후 국회에서 의결하겠죠. 국회의원들이 뭐 투표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정부에 이송되면은 법제처는 법률 공포, 알리죠. 하기 위해 국회 국무회의를 또 다시 또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거친 법 공포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관보에 공포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알리는 거죠. 그래갖고 공포 절차를 맞춰 비로소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때 이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에 비해 행정입법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의 법제심사까지의 과정은 법률의 입법 과정과 동일하나 행정입법, 나머지는 법률의 입법 과정과 차이가 있다. 요까지는 뭐 그죠, 똑같은데 대통령령은 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국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 명령안이 차관회의를 거쳐가지고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국회 국무회의, 이것도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심의 의결되면 소관 행정기관에 의해 관보 게재를 등 어떤 바로 공포를 해버리네요. 국회 없이. 그걸 거쳐 법규의 명령으로 공포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일단 뭐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심의 열기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총리령과 이제 부령은 법규 명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도 하지도 않네요. 총리령 부령은 소관 행정명령기관에 의해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건 뭐 더 간편하네요. 더 빨리 되겠네. 이때 공포 전에 각 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부령과 달리 이거 부령이고, 이건 총리령은 공포 전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부령은 뭐 장관의 결재를 받고, 총리령은 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정부가 법규 명령안을 입안하는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좀 언제든지 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바로바로 하는 거죠. 해당 기관에서 이제 입안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서 법규 명령의 세부 사항을 위임, 그죠? 그러니까 법은 대체적으로 크게 굵직굵직하게 하고, 그다음 자잘한 내용들은 이제 그냥 뭐 위임을 한다.
이렇게 법률이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할 법률 시행이 가능하다. 일단 여기 이제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부령 등이 이제 위임을 하고 있을 때 얘들이 이제 그죠, 알아서 이제 법을 만든다는 얘기. 디테일하게 그죠. 따라서 법률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위 법령의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부칙으로 그죠, 공표일부터 시행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알리는 것과 이제 시행하는 그 사이에 또 뭐가 기간이 있는 모양이죠. 있다. 그죠? 법률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하위 법령의 입법 기간을 고려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 6개월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뭐 법을 다시 또 좀 디테일하게 보고 정해라. 그죠? 하위 법령을 만들어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좀 시간을 더 준다. 정책 시행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은 입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을 통해 입안되는 모든 법률이나 법규 명령은 전체 법령 어떤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헌법이나 상위 법률, 그죠? 상위 명령 뭐 이런 거 다 봐야지, 검토해야지.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정부 입법 과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입안부터 심사까지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겠죠. 절차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뭐 법령 입안 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봅시다. 또 1번 그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4번이다. 그죠? 봅니다. 또 가라에 대한 설명을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고, 그죠? 뭐 그냥 내용 일치입니다. 그죠? 3번 입법 과정에서 이제 기억이 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다 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4번 이렇게 보면 보이나? 어휴, 이렇게 많아.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자격법 뭐 이렇게 공포안이 있네요. 그죠? 뭐 답은 뭐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고, 그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이죠? 오케이.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려면은 이렇게 됐죠? 또 넘어갑니다. 또 이제 5번 5위 문제니까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2번이네요. 그죠? 더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